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김태형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 오늘 여전히 또 매선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네요. 원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로 또 치감온도 영하 1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매섭습니다. 추위가. 강원 일부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고 하는데요. 시설물 관리 또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영하 4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2020년 마지막 날인데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 이 한 해 동안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자, 또 코로나19가 연말 연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감염병 대유행에 상시 대비하기 위해서 원주 의료원이 이 조립식 선별진료소를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음압 맞춤형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또 지역 내 소식도 함께 듣도록 하죠. 12월 3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주 원주간 복선철도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여주 원주간 복선전철은 여주에서 원주까지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이 복선화 추진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권까지의 거리가 40분대로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코로나19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어제까지 강원도 내 확진자 수는 35명으로 36명이 확진되었던 지난 25일 이후 최대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이중 71%에 이르는 25명이 크리스마스 전후 모임을 통한 접촉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영월군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긴급 비상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군은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2개월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의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의 직접적인 피해층인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영업중지 기간에 따라서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2020년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는 정말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새해에는 정말 치료제도 좀 나오고 백신도 접종이 좀 완료되면서 좀 이제 정말 과거의 일로 그랬었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강원도 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좀 2020년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주요 뉴스 짚어보도록 하죠.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20년 뉴스 원래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정말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도내 주요 뉴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 도내에서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처음 발생한 날은 지난 2월 22일 춘천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정확하게 좀 10개월 만이죠. 지난 22일 강원도 내 누적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좀 어제 기준으로 보면요. 원주가 319명, 철원이 182명, 춘천이 158명, 동해 133명 순으로 좀 많이 발생했고요. 그 원주와 인접한 평창 같은 경우는 그 최근이죠. 이번 달 들어 스키장 아르바이트생을 통해서 번져나가서 한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영월도 29명에 달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행성이 14명이 발생했는데 보면 이 중에서도 그 지역 주민 감염은 한 7명 정도밖에 안 돼서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성공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강원도는 그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는 최초로 도내 취약계층 30만 명을 대상으로 40만 원씩 총 915억 원의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요.
새해에도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좀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좀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거는 도 자체 지원금이 좀 대거 투입되면서 도 재정도 그만큼 역대 최악으로 좀 치닫고 있다 이런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재난지원금도 당시 그 자치단체별로 보면요. 행성의 경우 만약 예를 들면 군민 1인당 20만 원씩 총 한 94억 원을 좀 지급했는데요. 당시에 원주는 1인당 8만 원. 좀 큰 차이를 보여서 좀 원성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재정 자립도 같은 것을 따져보면은 만약 이것을 뭐 국간을 열어둘 수도 없는 것이겠고요. 또 이제 총 인구 대비를 보면은 이 총액은 원주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 이거 그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거 다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올해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였어요. 54일이나 이제 장마가 계속되었었는데 또 여기에 태풍이 3번 연이어 왔었고요. 좀 피해가 상당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올해 지난 그 8, 9월이었죠. 54일간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가 있었고요. 세 번의 연이은 태풍이 예를 들면 바비, 마이삭, 하이선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도내 곳곳에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도내에서는 당시 침수 등으로 인해서 79헥타르에 이르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고요. 이때 대규모 침수 피해로 인해서 양양이나 삼척 등 도내 4개 시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그 한강 홍수 조절의 좀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소양댐이 그 저수율이 한 80% 가까이 그 치솟아서요. 3년 만에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그 태풍 장마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지난 8월 6일이었죠. 오전 한 11시 30분쯤에 의암댐 그 상부 500m 지점에서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려다가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청이 함께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물에 빠졌었는데 다행히 2명은 구조됐지만 5명은 숨졌고요. 1명은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경찰은 그 시청 공무원 6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서요.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네. 자, 끝까지 한 분은 결국 이제 찾아내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또 유족들에게 더 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자, 물에 이어서 또 이제 불 관련 소식인데 뭐 또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올해 역시 동해안 지역 이 고성에서 산불이 크게 발생했었죠. 예, 그 아시겠지만 고성과 강릉 등 동해안은 그 지난해 4월에도 그 엄청난 산불이 발생해서 큰 고통을 겪었는데요. 이런 산불 피해 고통을 좀 회복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올해 5월 1일이었습니다. 고성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제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주택 등 6동과 축구장 면적 103개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서 또다시 산불의 악몽을 겪게 됐습니다. 이때 산불도요. 양간 지풍으로 불리는 초속 6m의 바람을 타고 좀 급속도로 확산돼서 인근 주민과 군장병 등 총 한 2,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소방청은 전국 소방인력 동원 명령인 동원령 3호까지 격상하고 대응 3단계를 발령했고요. 진화 헬기 38대, 소방차 230여 대, 인력 610명을 좀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참 올해 참 어려운 소식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또 이것도 현재 진행형인데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요. 또 동물 전염병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뭐 이것 때문에 중국도 뭐 돼지 뭐 사육이 완전히 지금 끝났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이 북한 지역도 뭐 돼지들이 뭐 거의 전멸하지 않았느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접경 지역에 이 멧돼지들이 자꾸 이제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여기에 조류 인플루엔자도 또 역시 몸살을 앓고 있었죠. 그 원주 같은 경우는 좀 체감도가 좀 덜하겠지만요. 철원이나 하천, 인제, 양구 좀 이런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올 한해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저 군부대가 대거 빠져나갔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하고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확산되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방개혁 2.0 정책으로 그 접경지역 군부대가 대폭 축소되면서요. 지역 경기 침체를 뛰어넘어서 사실상 지역 주민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0월에는 그 하천 지역의 두 농장에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돼서 2,244마리의
사육돼지가 살처분돼서 농가에 시름을 안겼고요. 또 양양 남대천 일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돼서 방역 당국과 지역 사회가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역시 올해는 정치권 뉴스 중에서는 21대 총선 소식이 이제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만은 지역에서는 또 선거구 개편 등 뭐 뜨거운 이슈도 있었고요. 이 강원도의 선거구 문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컸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올해 이 정치적인 문제는 총선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원도 정치권은 한마디로 지난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큰 수모를 겪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 그 춘천은 분구 요건을 충족시키고도요. 읍면동 단위로 갑, 을로 나눠져서 철원, 하천, 양구가 을 선거구와 통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은 당초 9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회복을 좀 기대를 했는데 20대 총선과 동일하게 8석을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원주를 좀 제외하고요. 생활 여건과 지역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말 그대로 좀 기형적인 최악의 누더기 선거구를 좀 남긴 5명까지 남긴 한 해였습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좀 따져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3석, 국민의힘이 4석, 당시에 그 무소속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1석 이렇게 나눠서 여야 견제와 균형추가 좀 절묘하게 맞춰졌는데 기존 그 보수 텃밭이라는 강원 정치권에서도 좀 변화의 조짐을 확인한 선거 결과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만 놓고 보면은 3대 5.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무게추가 기울어졌어요. 근데 또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는 현재 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또 우세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21대 총선 8석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춘천 분구는 이것을 뭐 저희 접경 지역을 또 같이 포함시키면서 좀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홍천과 횡성, 영월, 평창, 정선까지 그렇습니다. 너무 거대한 또 선거구도 분명히 또 22대 선거구 개편할 때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또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원주에서 또 민주당 2석을 다 싹쓸이하는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2석을 가져갔다가 싹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제이고요. 또 새해 들어서도 과연 이 부분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지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난으로 촉발됐던 수급 불균형, 이 주택 문제인데 좀 이런 부분들 뭐 수도권만이 아니라 강원도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올해 그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좀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강원 신용보증재단의 그 신용보증 잔액이 9월 기준으로 5,5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대출이 폭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좀 업종별로 보면은 도소매업이 1,833억 원 늘어난 7,546억 원, 음식 숙박업은 무려 그 74.9% 정도 증가한 4,971억 원으로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폐업도 속출했습니다. 자영업 14개 업종 가운데서 올해 2월부터 11월 중 폐업 건수를 좀 살펴보니까는 노래방은 61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곳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PC방도 126곳이 폐업했는데요. 68% 증가한 수치입니다. 방문 판매업도 예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그 6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좀 잠시 살펴보면 전세난으로 촉발된 좀 수급 불균형이 좀 주택 매매 심리를 자극하면서 아파트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는데요. 10월 말 기준 강원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방미터당 312만 8천 원입니다. 한 평당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좀 되는 가격이고요. 네. 이 같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평당 한 800만 원대 초반에 비하면 30%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소식, 좀 답답한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해가 바뀌고 2021년 뭐 코로나19도 극복하고 좀 뭔가 좀 희망적인 또 밝았던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하면서 함께 또 이야기하시는 그런 소식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요 며칠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겨울엔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이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진료, 진찰, 검사 이게 참 쉽게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의료원에서요, 호흡기 질환 환자들도 함께 또 진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음압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기실부터 진료실까지 모두 음압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요, 감염 차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원주의료원에 마련된 음압 선별 진료소 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의료원은 감염병 대유행에 상시 대비하고자 음압 맞춤형 조립식 선별진료소를 마련했는데요. 음압 선별진료소 방문자와 의료진 간의 동선을 분리해서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접수부터 검체 채취까지 모든 과정을 감염을 차단하는 음압시설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원주의료원은 국민안심병원 지정병원으로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진료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과 분리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는 우선 음압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의료원 권미자 감염관리팀장에게 듣겠습니다. 환자분이 처음에 오시면은 일단 환자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대기실에도 다 음압이 있어요. 그래서 소아과 진료 대기실과 내과 진료 대기실로 구분해서 소아와 내과의 어르신들을 좀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접수체에서 성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접수를 한 다음에 검체 검사만 있을 경우에는 여기 검체 채취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고, 필요하면은 이제 검체 채취 장소로 이동합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 보면 호흡기 안심진료소라고 있습니다. 저기에도 소아과와 내과 진료실을 구분해서 열이 나거나 이런 분들을 진료를 봐서 원내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원스톱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자, 날이 추워지면서 호흡기 질환, 특히 독감 증상 있는 분들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요? 네, 겨울이 되면서 독감 등 호흡기 질환 환자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음압 선별진료소에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상세한 진료를 받은 뒤 증상이 코로나19가 아닐 경우 바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진단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보편적인 증상으로는 코로나19는 고열이 먼저 발생하고 이후 기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독감은 기침이 먼저 나오고 근육통과 함께 고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증상들은 일반 시민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인 환자는 우선 음압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 1월 1일과 2일에도 원주의료원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원주의료원의 권미자 감염관리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있죠. 호흡기 안심진료소와 코로나 관련되는 진료를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검체 건수가 150건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열이 있거나 독감에 의심이 되기 때문에 독감 검사와 코로나 검사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2일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지금 집단 감염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휴일인 1일과 2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별진료소 운영하니 유증상자들은 우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주의료원 현재 또 코로나19 전용 음압 병실도 마련이 되고 있죠. 네, 감염병 전담병원인 원주의료원의 코로나19 전용 음압 병실도 확충되고 있는 중인데요. 원주의료원은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은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 치료를 위해 운영하는 감염병 관리 시설인데요. 강원도에서는 원주의료원이 선정돼 총 사업비 19억 원이 투입돼
5개의 음압 병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원주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2020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대응과 진료 기능 등을 인정받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0분입니다. 자, 좀 지역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2021년을 또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좀 새해 여러 가지 계획들 살펴봐야 되겠는데,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요, 육아 기본수당 인상이 이루어지고요. 또 농업인 수당이 첫 번째로 도입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이 이제 예정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강원도는 새해 다양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을 펼칠 계획인데요. 예, 대표적인 것이 육아기본수당 인상과 농업인 수당 첫 도입입니다. 예,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육아기본수당은 예, 새해부터 10만 원 인상된 금액인 매월 4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예, 새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농업인 수당은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를 등록 유지 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연간 7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네,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고요. 좀 예산 안이 이제 위에서 통과될 때 좀 여러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승인으로 잘 좀 활용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또 강원도형 배달 앱이 또 확대 운영돼요. 또 강원 상품권 온라인 결제 시스템도 또 마련이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강원도는 강원도형 민간 배달앱 일단 시켜를 시범 운행 중입니다. 예, 일단 시켜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도민 경제를 돕기 위해 만든 앱으로 중개 수수료가 없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인데요. 강원도는 현재 속초시와 정선군에서 시범 운행 중인 이 앱을 새해부터 희망시군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강원상품권의 온라인 결제도 시행하는데요. 종이와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중 원하는 종류를 선택해 도내 강원상품권 가맹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해넘이 또 해맞이 행사들께 정말 전국적으로 명소가 있었는데 올해는 뭐 전국의 해맞이 명소가 다 폐쇄되었어요. 네. 또 새해 첫날 또 국립공원 치악산 오대산에서도 역시 해맞이를 볼 수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해맞이 명소를 내년 1월 3일까지 폐쇄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국립공원 치악산과 오대산에서도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맞이는 물론 해넘이 행사도 전면 금지했는데요. 대신 비로봉과 향로봉, 남대봉 등의 해맞이 행사를 국립공원 TV 등 SNS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도 특별 방역 대책으로 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매년 새해 첫날 비로봉과 노인봉, 개방산 정상에서 산악회 등이 추진한 새해 맞이 모임을 이번에는 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 해넘이 해맞이 행사는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또 공단 누리집을 통해서 안내되는 개방 탐방로, 여기에서는 또 탐방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공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 개방로 탐방로에서는 2m 거리를 두고 탐방이 가능한데요.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입산 허용 시간을 당초 오전 5시에서 오전 7시로 늦춰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일 이후에는 다시 오전 5시부터 탐방이 가능해지는데요. 국립공원 사무소 관계자는 2021년 새해 맞이는 가정에서 안전하게 국립공원 TV 등 SNS를 통한 해맞이 영상으로 감상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듣도록 하죠. 이 평창군 소식인데요. 이 기촌 또 산촌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군유림에 산림 텃밭 4헥타르를 조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이 귀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산촌을 기반으로 창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을 위해 미탄년, 배군리 이런 군유림에 산림 텃밭 4헥타르를 조성했는데요.
평창군은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산림 텃밭을 조성하고 야생동물 침입 방지를 위한 울타리 시설과 작업로 및 진입로 개설, 관수시설 등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산림 텃밭은 지리적으로 북동향이어서 산채 재배에 적당한 일사량과 낙엽송 등 관목이 산재에 자연 차광이 용이하고요. 또 30% 내외의 경사지여서 배수가 용이해 산채 재배에 적지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텃밭에 임차 지원을 하는 것인데 네. 몇 분까지 가능한 겁니까? 네, 산림 텃밭은 7명에게 임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평창군은 산림 텃밭 조성과 함께 귀산촌에 필요한 초기 정착 및 창업 비용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제곱미터 규모의 원룸 2동도 신축했는데요. 이 시설은 장단기 임대가 가능하며 1년 이상 임차를 희망할 경우 주소지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산촌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 임차가 가능한데요. 평창군은 주거 지원 시설과 산림 텃밭을 연계해 지원하고 초보 귀산촌 희망자를 위한 산채 재배 기술 지원을 위해 산채 생산자 단체와 농업기술센터, 산채연구소 등의 인력풀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뭐 기촌 산촌을 희망하거나 또 알아보시던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제 원룸도 신축했다고 하니까요. 이 주거 여건도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자, 2020년 12월 30일 마지막 날에 함께했던 KBS 선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선주방송국의 일라디오는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김덕님, 또 구성의 김유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년이군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